안녕하세요. 파밍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게임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영상을 아침부터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내부적인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설정으로 인해서 게임 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하단에 있는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요. 일반 게임 설정 톱니바퀴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인 멀티플레이어 언어가 나온대요. 이 언어는 게임 내에서만 지원할 뿐이지 다른 세부적인 언어를 변경하시려면 스팀 옵션에 게임 설정이 있는 언어를 바꾸셔야 게임 자체의 언어가 전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일반 설정이 있는 멀티플레이어 언어는 로 표시할 때는 또 키보드만 옵션이 표시되는 게 있습니다. 게임패드로 도움말이 표시되게 되는 기능도 있고요. 네, 완전히 그냥 자동으로 두시면 그냥 알아서 도움말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밑에 있는 조작법 입력 같은 경우에는요. 게임패드 및 스티어링 휠,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임 조이스틱이 있으시면 이 부분은 키시면 돼요. 만약에 조이스틱이 없다 싶으시면 끄거나 키거나 상관없어요. 대신 조이스틱이 있으실 때는 분명히 켜둬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밑에 있는 헤드 트래킹은요. 여러분 시야 인식 기능을 하는 컨트롤러가 따로 있어요. 그 아이 트래커라고 하나요? 네, 아이 트래킹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VR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기인데 이제 내 눈동자를 인식해서 주변 시야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이제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켜주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따로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네, 맥스 볼륨이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세부적으로 조정할 거 없이 자동적으로 요 음악 볼륨부터 음성 입력 모드까지 모두 음성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침이 돼서 말이 버벅대네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네, 일반 오디오 볼륨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방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볼륨을 100%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음악 볼륨은 우리 메인 홈에서 멜로디가 들리는 음악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제가 음악을 껐어요. 근데 음악을 키게 되면 네, 이 소리가 나옵니다. 퍼센트를 키우면 키울수록 소리가 커져요. 여러분들이 끄고 키거나 하실 때 따로 사용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는 끕니다. 네. 그 다음 차량 볼륨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되고 있는 차량, 트랙터, 콤바인 등 여러 차량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엔진 소리, 그 다음에 경적 소리가 제어되는 기능입니다. 그 밑에 있는 환경 볼륨은 바람 소리, 그 다음에 물이 새는 소리,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잡음 소리, 네, 그런 게 제어되는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 볼륨은 이제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미션 같은 경우에서 이제 NPC가 나오잖아요. 이제 할아버지나 아니면 각종 뭐 농장장분들 이제 NPC 미션 하실 때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캐릭터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라디오 볼륨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라디오 기능은 끄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GUI 볼륨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이렇게 메뉴가 이동되면서 따그닥 따그닥 네, 소리가 나는 거를 소리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그냥 50% 기본 옵션으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초점에 맞지 않는 동안의 게임 볼륨은 이제 저희가 시야가 초점이 조정되지 않고 양 방향으로 이제 고개를 틀 때 나는 특유의 소리인데요. 뭐 이것도 딱히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끄기로 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소리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보이스 채팅 볼륨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말이 너무 버벅더네요. 채팅 볼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멀티플레이 할 때 이제 서로 음성 인식 기능으로 이제 무전기 네, 받을 때 나는 그런 특유의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음성을 주고받을 때 네, 소리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음성 녹음 볼륨은 이제 내 목소리를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소리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음성 입력 모드는요. 이제 음성을 활성화하게 되면 내가 멀티플레이 들어갈 때 제어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음성 행동이 있고요. 그다음 눌려서 대화는 나중에 뒤편에 보시면 단축키 설정할 때 말하기, 네, 말하기 설정할 때 요 눌려서 대화에 있는 키보드 T, T 누르면 네, 눌려서 말하기가 될 거예요. 나중에 후에 보시면 나오게 되십니다.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음성을 그냥 전달하고 싶을 때만 사용할 때 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는 상대방에게 음성을 전달하지 않겠다 하실 때는 그냥 꺼두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일반 설정에 대한 매뉴얼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디스플레이 설정이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은 이제 이 영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보면요. 하드웨어 프로필은 이제 디스플레이에 있는 네, 일반 그래픽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양에 맞춰서 이 하드웨어 프로필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매우 낮은 옵션부터 울트라까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뒤편에 그래픽 사양 그래프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따로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해상도는 어차피 내가 맞춰져 있는 컴퓨터 모니터, 네, 모니터 화면을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는 건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세부적으로 한 모니터에서 두 가지 작업 화면을 열겠다 싶으실 때는 그때는 네, 세부적으로 얼마만큼 조정할 수 있는지 나타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네,
따로 참고하셔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직 동기화는 항상 켜두신 게 좋아요. 수직 동기화는 이제 프레임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요. 여러분, 아니요. 이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키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키시는 게 좋아요. 네. 수직 동기화는 파밍 시뮬레이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켜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키지 않을 시에는 로딩 속도가 느려질 뿐더러 그 다음에 프레임 저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직 동기화는 무조건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끄고 싶다면 끄셔도 돼요. 그만 프레임 레이트 제한 같은 경우는 화면 이제 비율 조절인데요. 해상도가 따로 나와요, 모니터에. 저는 144Hz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144에 맞는 꼭 프레임을 이 옵션에서 선택 안 하셔도 돼요. 기본 옵션이 30으로 알고 있어요. 30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고급진 프레임을 맞추기 위해 네, 모니터에 내장되어 있는 144Hz FH 모니터만큼의 사양을 뽐내기 위해 저는 144까지 올려뒀습니다. 기본 옵션은 30이니 여러분들 컴퓨터 모니터 화면 비율에 맞춰서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 모드는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창 모드예요. 독점 전체 화면은 게임 전체 화면이 데스크탑 도움말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네, 화면 비율만 작아지는 거예요. 창문이 있는 형태는 제가 적용을 하게 되면요. 네, 창문이 있는 형태로 적용하게 되면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쉽게도 이게 창 모드가 나오진 않네요. 창문이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면 위에 윈도우 데스크탑 네, 도움말 창닫기 그다음에 창을 축소하기 틀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네, 설정하셔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 화면이 제일 좋더라고요. 자, 설정 유지하시면 저처럼 예로 늘려서 화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해사용도 비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창 모드에서 내가 90%만큼 창을 줄이겠다, 80%만큼 창을 줄이겠다를 비율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전체 화면은 100%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밝기 같은 경우는 현재 파밍 시뮬레이터 일반 적용으로서는 화면이 조금 어두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밝기를 올려서 사용도 하지만 네, 컴퓨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1.0 네, 기본 옵션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눈을 위해서라도 아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게임 내 HUD 배율은 그냥 100%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따로 뭐 설정한다 해도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옵션도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키보드 바인딩된 컨트롤 옵션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앞전에 튜토리얼에 기본적인 옵션을 설명해 드렸지만 그 외에 어떤 컨트롤 옵션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아주 짧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튜토리얼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플레이어가 이동하거나 차량이 이동하는 키보드 컨트롤 키는 똑같아요. WASD. 직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네. 이거는 옵션이 똑같습니다. 그다음 키보드 화살표는 이제 시야를 위로 보거나 아래쪽으로 보거나 오른쪽 보거나 왼쪽 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밍 시뮬레이터는 항상 점프 기능이 있었어요.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캐릭터를 웅크리기 기능은 컨트롤. 이 운행은 달리기요. 달리기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프트 이용하시면 돼요. 시프트 이용하면서 방향키 조절하시면 달리기가 됩니다. 건설 모드는 시프트 P를 누르시면 농장 건설이라든가 저장탑 그리고 각종 네 농축 이제 건설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와요. 이것도 나중에 추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내 주행도 똑같고요. 계속해서 내려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딱히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플레이해 보시면 더욱더 재밌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이 잠시만요. 보시면요. 경적도 네, 예전처럼 똑같이 키보드 숫자 0번 키 있어요. 이거는 경적 누를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시동은 엔터. 네, 여전히 똑같고요. 트랙터 로더 같은 경우는 이제 물체를 들고 내리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 움직이는 그런 상호작용이 필요한 옵션이 있습니다. 수공구를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네, 마우스 우측키를 눌려서 좌우로 이동시킨 게 있고요. 수공구 왼쪽으로 회전할 때 네, 마우스 우측키 눌려서 좌측으로 회전한 게 있습니다. 아래쪽, 위쪽 네, 전부 다 오른쪽 마우스 키를 움직여서 방향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작용은 적용이죠, 그냥. 네. 이것도 좌측 마우스 키만 한번 누르시면 네, 상호작용이 됩니다. 네. 물체 활성화 기능은 이웃 주민들, 즉 NPC한테 말을 걸 때 물체 활성화 기능 키를 R키 누르시면 네, 각종 미션이나 튜토리얼 할 때 대화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그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키보드 R키 누르시면 네, 대화가 됩니다. 반려동물도 R키 누르시면 1위와 1화 같은 기능이요. 야이 개. 자, 편집해 주세요. 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수공구 전환은 이제 내가 손전등이나 전기톱 같은 거 이제 수공구 전환하실 때 2번 키, 3번 키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는 X키 바로 누르시면 내가 다음으로 사용하게 될
수공구를 바로 적용할 수 있고요. 보조키도 똑같습니다. X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물체를 운반할 때 G키 누르실 때 레벨 픽업 물체라는 기능이 있고요. 참고로 몰라요. 네. 물체를 왼쪽으로 회전. 마우스 휠키를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으로 누르면 물체를 잡아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표시 변경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포인트 찍는 옵션일 거예요. 네. 이 기능도 나중에 추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조명 전환 F키. 이거는 차량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손전등 들고 있을 때 F키 누르시면 네, 조명이 활성화됩니다. 손전등도 F키. 차량의 헤드라이트 키는 방법도 F키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은 3단계 조절이 되고요. 손전등은 그냥 켰다 껐다만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탑승 기능 제가 튜토리얼에 설명드렸다시피 방향 키가 아닌 네, 키보드 단축키 2키 누르시면 차량 탑승이 되고 내릴 때도 2키 누르시면 차량에서 내려집니다. 이 기능은 파밍 22 시즌부터 드러나면서 총 4명이 앉을 수 있게 옵션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차량에서 좌석 이동할 때 컨트롤 플러스 G키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좌석이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1석에서 2석으로 가고 2석에서 3석, 3석에서 4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카메라 확대 축소 기능은 따로 필요 없어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마우스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됩니다. 카메라 확대 축소 기능은 마우스 휠로 돌렸다 내렸다 하시면 카메라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 이것도 제가 튜토리얼에서 설명드렸죠. 다음 차량으로 전환할 때, 이전 차량으로 전환할 때 일반 탭키를 누르시면 다음 차량으로 이동이 되고요. Shift 탭키를 누르시거나 그 옆에 있는 컨트롤 탭키를 누르시면 아이고 힘이 가차네요. 컨트롤 탭키를 누르시면요. 다음 차량 아닌 그 전에 사용했던 차량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기능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질문사항에 많이 올른 질문이 어떻게 해서 다음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내가 굳이 뛰어가야 돼서 다음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요. 이동해야 돼요. 질문이 많아요.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다음 차량으로, 이전 차량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콤바인, 트랙터, 각종 도구를 장착할 때, 커터를 장착할 때, 아니면 컬티베이터, 쟁기, 롤러 이런 보조 장비를 장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역시 제가 튜토리얼에서 도구 장착법을 키보드 바인딩 되는 단축키 Q키를 누르시면 장착이 됩니다. 분리하실 때는 컨트롤 Q키 안 누르셔도 그냥 똑같이 단축키 Q 누르시면 분리 장착이 됩니다. 다음 도구 선택은 나중에 도움만 보시면 참고하시면 돼요. 다음 도구 선택은 이제 콤바인 트랙터 이런 장비에서 이제 앞에 뭐 롤러가 달린다든지 아니면 공축기 이런 게 달려서 다음 도구로 선택될 때
G키를 누르시면 네, 그 장비 옵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전 도구로 가는 것도 왼쪽 이동 G키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G키 누르시면 네, 다음 이전 전부 다 키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려놓기는 이제 내가 비료 아니면 장비에 탑재된 골수 제품을 이제 내려놓을 때 사용되는 건데 내려놓기 하시면 다시 일반 팔레트 형식이나 아니면 포대 형식으로 땅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쌓기 전환은 이제 곡물 트레일러를 앞쪽으로 쌀 건지 뒤쪽으로 쌀 건지 가운데로 쌀 건지를 정해주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단축키 U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U키 유후 죄송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장력 벨트 채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 적하기 그리고 세부 차량들의 이제 짐을 싣고 이제 짐을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장력 벨트를 채워서 고정시켜 주는 단축키는 키보드 L키가 되겠습니다. L입니다. L. 그 옆 밑에 보시면 집더미 크기 변경도 그 역시 L키로 이제 집더미를 만들어주는 세부 롤러가 있죠. 네. 베일러 장비 사용할 때 네,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집더미 크기 변경 L키 눌러주시면 집더미가 더 커지겠죠. 커지거나 작아진 거 다 똑같은 단축키입니다. 집더미 카운터 재설정 원형 집더미 도구 켜기 끄기 그 밑에 계속 접기 시압 변경 시압 변경 이게 제가 앞전에 튜토리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이항기나 파종기 사용하실 때 시압 변경 안 된다는 질문이 엄청 많아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된대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시압 변경 단축키는 Y키입니다. Y키로 씨앗을 변경해서 파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이동 Y키 이게 똑같은 바인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키보드 Y키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전환, 방향 전환 똑같습니다. 네, 키보드 바인딩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키보드 단축키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옵션이 나오면 그냥 한 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역시 마찬가지 파이프 전환은 콤바인 이제 파이프 열고 닫을 때 사용되는 단축키. 이 역시 튜토리얼에서 네, 기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키보드 O키 누르시면 파이프가 열리고 접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덮개 열기 닫기 기능은 곡물 트레일러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곡물이 상하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덮개를 닫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보드 N키입니다. 단축키 N키입니다. N 아니 N. 자, AI 작업자. 이번에 새로 추가된 시즌 25 AI 작업자 기능은요. 제가 앞전에 튜토리얼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옵션은 기존 유저 개발 모드가 많이 좋았으나 이번 AI 작업자 새로 만들어줬다 해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남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네, 시즌 25에서 그나마 단순하게 작동되는 AI 작업자가 있기 때문에 작업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AI 작업자 사용하실 때는 키보드 단축키 H키 누르시면 작업이 활성화가 됩니다. 대신에 밭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밭으로 최대한 이동해 주셔서 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AI 작업자 옵션을 열기 위해서는 키보드 단축키 여기 H키를 2초 정도 길게 눌려서 옵션 활성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 모드 전환 같은 경우는 AI 작업자를 내가 이동시켰는데 이제 밭 일을 시키고 싶다. 그럴 때 사용되는 작업 모드 전환 기능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참고해 주셔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 선택. 이거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카메라 선택은 캐릭터 시점 변경도 가능하고요. 차량 시점 변경도 가능한 1인칭, 3인칭 시선을 정해줄 때 사용되는 키 바인딩 단축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내가 지금 필요한 장비가 바로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굳이 상점까지 이동하지 않고 게임 세부적인 사항으로 키보드 단축키 P키 누르시면 상점이 옵션에 나오게 됩니다. 이 기능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맵은 이제 미니맵은 전에 제가 설정드렸던 대로 단축키 숫자 9번 키 누르시면 미니맵 옵션이 나오겠지만 아직 맵을 보는 단축키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네요. 자, 그래서 이 맵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키 바인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 생성, Alt P키, 이미 캐릭터 있는 그대로 쓰세요. 계속 모습이 바뀌면 저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외모적인 부분이 계속 바뀌게 되면 사람 찾기 참 어렵습니다. 캐릭터는 지금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줬으면 합니다. 자, 계속해서 쭉 보시면 네, 눌려서 대화하기 여기 키가 나오네요. 눌려서 대화 키는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해 주셔서 음성 인식할 때 아까 전에 일반 옵션에서 여기 음성 입력 모드를 눌려서 대화로 설정하신 다음 적용을 누르시고 키보드 설정에서 쭉 내려서 카메라 밑에 있는 게임에서 눌려서 대화 키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려서 대화는 키를 먼저 꼭 누르신 다음 여러분들이 다른 유저분들께 직접 얘기를 끝나고 나면 다시 그 키를 떼어 주시면 이게 눌려서 대화라 하기가 됩니다. 네. 맵 보기 전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미니맵 어떻게 전화할 수 있는지 숫자 9번 키 누르시면 됩니다. 텍스트 전화는 도우미 기능을 켜고 끄고 하는 기능입니다.
펑션 1번 키 누르시면 네, 도마를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도마는 화면 왼측 상단에 나옵니다. 기간 연장 축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작물 망치거나 작물을 키우실 때 제일 중요한 수요가 되겠습니다. 숫자키 8번을 누르면 기간이 연장이 되고 숫자 7번 키 누르시면 기간이 축소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참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드 트래킹 재설정 없으신 분들 필요 없습니다. 있으신 분들 꼭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량 조명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차량 조명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은 총 3단계 조절이 돼요. 조명 조절이 총 3단계 F키 누르시면 F 3단계 네, 조절이 되죠. 처음엔 앞에 헤드라이트, 두 번째 조절은 뒷면 후드 라이트 나오고 그 다음 작업등까지 나오는 게 세 가지 조절이 되는 조명 전환 기능이 되겠습니다. 홍수신기 조명 전환 네, 필요 없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고 싶다. 방향 지시 등은 300m 전에서 왼쪽 새끼손가락 딸깍 네, 움직이시면 방향 지시등이 움직여지나 저희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키패드 1번 키 누르셔가지고 왼쪽 방향 지시등 딸깍 한번 눌러주시면 방향 지시등이 나오게 됩니다. 3번 키는 오른쪽 방향 지시등이 되겠고요. 위험 표시등은 흔히 말하면 비상 제어등이에요. 후방 작업 표시등은 경광등, 뒷부분에 경광등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방 작업 표시등도 마찬가지로 경광등, 앞쪽 경광등 표시가 됩니다. 상향등은 컨트롤 플러스 F를 눌러주시면 상향등이 켜집니다. 즉 상향등을 켜시려면 조명을 먼저 켜신 다음 컨트롤 F키를 누르시면 상향등이 전환이 됩니다. 라디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라디오를 선물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컨트롤 사항은 이렇고요. 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 기능을 참고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능입니다. 장치. 이 역시 세부적인 컨트롤 옥시진 기능인데요. 네. 컨트롤이 있으신 분은 세부적으로 조정이 되겠으나 컨트롤 없이 키보드 하신 분들은 이 옵션은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치가 많으면 X키 누르셔서 각 장치마다 네, 세부적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키보드 X키 누르시면 장치가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장치가 꽤 많기 때문에 네,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 키보드 X키 눌려서 장치 전환을 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내부적인 옵션 사항을 확인해 봤는데요. 동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옵션 키는 따로 추후에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따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게임 내부 옵션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파트는 게임에 진입했을 때 나오는 세부적인 옵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이라서 동영상 찍기가 좀 그래요. 몸도 피곤한데, 네,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영상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편집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동영상 하단에 있는 오픈 채팅 링크를 접속하셔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ay goodbye.